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인데도 현재 5천 정도를 벌면서 개발자로 잘 살아남고 있는 사내입니다. 오늘은 코딩 테스트 합격을 위한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공부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뽑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코딩이라는 것이 이론을 공부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고 직접 개발을 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알고리즘을 풀면서 이해력과 응용력 등도 같이 다 볼 수 있어서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더욱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루트만 알면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T 관련 대기업 합격을 위한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알고리즘 공부 순서에 대해서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 준비생이거나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IT 직군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등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줄여서 네카라 쿠베 당토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런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정말 알고리즘만 잘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취업을 하려면 학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즉 코딩 테스트만 잘하더라도 잘 취업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물론 실제로도 그렇게 지향하는 흐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문제 해결 능력만 뛰어나면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사실 예전부터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면 취업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것은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즉 수학 천재만 코딩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다 보니 프로그래밍 학원을 가거나 스터디를 할 때 항상 느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문제도 잘 풀고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나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문제들은 컴퓨터 공학과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만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들만큼의 수준은 못 되더라도 공부를 하면 코딩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IT 직군으로 가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제 주변에도 비전공자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비전공자의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웹 쪽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코딩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문법을 공부하셔야 해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법을 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자바, 파이썬 이것들 중에 하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에 맞는 문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알고리즘 기본 백제 같은 것을 푸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았는데 코드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추천해주는 기본 백제가 가장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백준이나 코드포스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준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시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책을 공부할 때처럼 1번 문제부터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것은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 중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부터 푸세요. 그리디 알고리즘부터 풀어야 하는 이유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이론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들의 코딩 테스트에서 쉬운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디 알고리즘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하는 알고리즘 유형은 탐색이에요. 완전 탐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DFS와 BFS를 공부하시면 돼요. 실제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에서 탐색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 관련 책도 사서 읽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탐색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디와 탐색 쪽만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코딩 테스트에서 허무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고급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고급 알고리즘까지는 섭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디와 탐색, 그리고 기본 동적 프로그래밍 정도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론, 중급 및 고급 동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초만 탄탄하게 쌓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잘 보고 싶어 하는 욕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욕심 덕분에 개발자 지망생 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욕심이 과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코딩 테스트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코딩 테스트는 일정 수준 이상만 해결하면 되지 만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완벽을 추구하시게 되면 공부를 너무 깊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깊게 파고드시면 물론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딩 테스트 준비를 너무 길게 가져가게 되면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공부를 너무 길게 하면 타성에 젖어서 공부에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만 파고들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거 아는 문제야 하고 오히려 대충 보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충 보고 넘어가게 됐던 그 경험이 코딩 테스트 때 굉장히 큰 도구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는 어떤 적당한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개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면 많은 학원들의 광고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학원의 수업을 들어야 좋을지 고민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물론 학원들의 쌓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굳이 학원을 다니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량 테스트 기출문제는 백준 온라인 사이트에 있고 카카오 코딩 테스트의 문제들은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개발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사이트에 가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풀어볼 수도 있어요. 이때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학원을 가시거나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알고리즘 무료 강의가 꽤 많거든요. 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해둔 사이트도 많고요. 이 사이트와 무료 강의들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준 사이트로 가서 그리디와 탐색 알고리즘 관련 문제를 50개에서 그게 부족하다면 100개씩 정도는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그리디 문제와 탐색 문제는 자신있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카카오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가서 카카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물론 많은 좋은 언어들이 많지만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 추천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과 C++이에요. 파이썬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코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에요. 파이썬의 문법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다 훑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요. 그리고 파이썬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도 꽤 많아요. 또한 파이썬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단하게 코드가 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보다 알고리즘을 짜는데 유리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C++인데 C++은 개발되어서 나온 지 꽤 오래된 언어예요. 최근까지도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C++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재 업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C++이지만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C++보다는 파이썬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딩할 때도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파이썬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실 때 더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있어도 더 쉽고 빠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공부하시고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도 비슷하겠지만 코딩 문제라는 놈은 이론만 알아서는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알고리즘이 사용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할 때는 알지 못했던 이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으실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구나, 혹은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쓸 수 있겠네 하면서요. 코딩 테스트는 비전공자 출신도 충분히 알고리즘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요. 다시 말해서 코딩 테스트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실 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한 달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코딩 테스트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딩 테스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하실 건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책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궁금한 분은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전공자 출신이 자신있게 코딩 테스트에 합격하여 개발자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영상을 찍는 사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